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동 관련 전쟁 뉴스 보다가 이 이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쿠르드족이요. 뭐 국가 이름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런 정규군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요, 이들이 사실은 중동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천만. 이게 뭐냐면요, 자기 나라 없이 국경 너머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의 추정 인구입니다. 4천만 명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족이죠, 정말.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 거대한 민족은 자신들의 전쟁도 아닌데 항상 분쟁의 맨 앞줄에 서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럼 쿠르드족이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들을 알려면 지도를 펼쳐봐야 하는데요, 이게 좀 묘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의 지도거든요. 쿠르드인들의 고향, 우리가 흔히 쿠르드스탄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땅이 지금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렇게 네 나라의 국경에 걸쳐서 쫙 찢어져 있습니다. 뭐랄까, 마치 하나의 천조각을 네 개로 찢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쿠르드족은 무슨 현대에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뚝딱 만들어진 집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정말 오래된 민족입니다. 아랍인도 아니고요. 그 뿌리가 정말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민족이 나라를 잃게 된 걸까요? 그 답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쿠르드 현대사에서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어요. 1920년에 세부르 조약이라고 독립의 희망이 언뜻 보였거든요. 그런데 딱 3년 뒤에 로잔 조약이 맺어지면서 그 희망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쿠르디스탄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죠. 바로 이 1923년부터 쿠르드 현대사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민족이 갑자기 4개의 다른 나라에 속한 소수민족이 된 거예요. 4개의 다른 정치체제 아래서 살아가야만 했고요. 정체성, 그러니까 영혼은 그대로인데 그걸 담을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얄궂은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합니다. 쿠르드 문화를 굳건히 지켜줬던 바로 그 지형이 역설적으로는 이들의 통합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자그로스 산맥과 토로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이 외부 세력으로부터는 이들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쿠르드 공동체들을 잘게 쪼개놓는 오리 역할도 한 겁니다. 산이 그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바로 그 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강인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 바로 이 점 때문에 쿠르드족은 미국 같은 외부 강대국들의 눈에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유용한 파트너가 되어버립니다. 강대국들이 왜 쿠르드족을 찾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악전 경험은 풍부하죠. 현지 지형은 자기 손바닥 보듯 훤하죠. 정보망도 있죠. 무엇보다 국가를 세우고 싶다는 아주 절박하고 강력한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군대를 보내기는 싫은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현지 파트너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관계에 엄청난 불균형이 드러납니다. 한쪽에게는 이건 그냥 전략적인 계산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쪽, 즉 쿠르드족에게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간절한 희망인 거죠.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가 또 버림받는 패턴. 이게 사실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 패턴이야말로 쿠르드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아주 비극적인 순환골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1946년에 아주 잠깐 존재했던 마하바드 공화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짧았던 국가의 경험은 쿠르드족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줬습니다. 아, 우리도 국가를 세울 수 있구나 하는 희망, 그리고 강대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는 뼈아픈 공포 말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핵심은 나라를 갖고 싶다는 그 간절한 꿈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미끼가 된다는 거죠. 희망 때문에 싸우고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역에서 분쟁이 터지고 강대국은 현지 동맹이 필요해지고 쿠르드족에게 뭔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바뀌면 그냥 버려지는 거죠. 이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덫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순환의 끝에 뭐가 있느냐? 바로 유용하다는 것의 비극. 다시 말해 언제든 쓰고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운명입니다. 이걸 보면 딱 드러나죠. 공식 국가가 아니니까 외교력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는 하늘에 찌르듯이 높고 전투 경험은 퉁보하단 말이죠. 이 조합이 바로 그들의 완벽한 대리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극은 그냥 국가가 없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싸울 줄 아는 강인한 민족인데 국가가 없다는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을 지정학 게임에서 영원히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자원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 외에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쿠르드족은 전쟁이 터질 때마다 불쑥 튀어나오는 어떤 변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들은 중동 현대사에 해결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국경과 국가라는 틀로 짜인 이 세상에서 이토록 선명하게 존재하지만 지도 위에는 자신의 자리가 없는 한 민족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